찰싹 뺨을 때리는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순식간에 얼어붙은 공기,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막 뺨을 맞은 여인의 이름은 김수정 59살. 결혼한 지 이제 겨우 석 달째입니다. 수정의 볼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눈가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굴복보다는 반항이 서려 있었죠. 이게 뭐냐? 시아버지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70대 중반의 김만수 씨. 그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며느리의 뺨을 친 바로 그 손 말입니다. 밥상이 이게 뭐냐? 명절 음식이 고작 이거냐? 상 위에는 나물 3가지, 전 2종류, 그리고 갈비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정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었죠. 하지만 시아버지 눈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나 봅니다. 수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뺨의 화끈거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최선? 이게 최선이라고? 시어머니 박순옥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녀는 평소에도 며느리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나이에 재혼한 것도 모자라서 이런 초라한 상차림까지 봐야 하나? 재혼? 그 단어가 수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 김태석은 58살. 첫 번째 부인을 잃고 홀로 지내다가 수정과 만났습니다. 수정 역시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던 중이었죠. 늦은 나이에 재혼. 주변에서는 축복해 주었지만 시댁에서는 달랐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명절에는 더욱 그랬죠. 어머님, 그런 말씀은. 수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닥쳐. 시아버지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어른한테 말대꾸냐?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수정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설명을 드리려고. 설명? 변명 아니고.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최소한의 격이 있어야 하는 거야. 이런 초라한 상차림으로 어떻게 친척들 얼굴을 보겠어? 친척들. 곧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시댁의 큰 댁, 작은 댁 식구들과 시동생 가족들까지 모두 합하면 15명이 넘는 인원이었죠. 수정은 그들을 위해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정된 살림살이로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이해해주지 않았죠. 수정아. 그때 남편 태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은 희망의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을 감싸주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태석의 다음 말은 수정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맞다. 좀 더 신경 썼어야지. 수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죠. 여보, 미안하다, 수정아. 하지만 우리 집 체면도 있는 거잖아. 체면. 또 그 말이었습니다. 결혼 후 줄곧 들어온 말이었죠. 집안 체면, 가문의 전통, 며느리의 도리. 이런 말들에 수정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안동김 씨 가문이 대대로 어떤 집안인지 아냐? 시아버지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분들인데 이런 볼품없는 상차림을 올린다는 거냐? 안동김 씨. 시댁에서 가장 자주 언급하는 단어였습니다. 조상의 위광을 빌려 며느리를 압박하는 수단이기도 했죠. 수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상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후손들도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일다운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상의 덕에만 기대어 살아온 사람이었죠.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에게만은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조상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강요했죠. 수정 씨, 시어머니가 찬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우리 집 가풍을 따라야 해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인 거야. 가풍? 또 다른 압박의 도구였습니다. 수정은 그동안 이 가풍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아왔는지 모릅니다. 아침에는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려야 했고 식사 때마다 어른들이 먼저 숟가락을 드신 후에야 수정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빨래와 청소는 물론 수정의 몫이었고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모든 준비는 며느리의 책임이었죠. 그리고 말이야. 시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친척들 오면 너는 부엌에만 있어. 밥상머리에는 나오지 말고. 수정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왜 그래야 하는데요? 왜긴 뭐야? 어른들끼리 이야기할 때 며느리가 끼어들 일이 아니지. 이것은 너무했습니다. 명절날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며느리만 따로 떼어놓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버님, 저도 가족인데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가족?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해야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말대꾸하는 게 가족다운 행동이야? 말대꾸. 수정은 단지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현했을 뿐인데 그것조차 말대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보, 당신도 뭔가 말을 좀 해보세요. 수정이 남편을 향해 애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부모 편을 들 것이 뻔했습니다. 수정아, 그냥 부모님 말씀 들어. 괜한 마찰 일으키지 말고. 역시였습니다. 수정의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지. 부모님도 집안 체면 때문에 그러시는 거야. 또 체면이었습니다. 수정은 이제 이 단어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럼 제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도 사람인데요.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며느리가 무슨 체면이야? 시어머니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집 식구들 체면 세워주는 게 일이지 자기 체면 생각할 처지가 아니야. 이 말에 수정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큰 모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시아버지가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나이에 우리 집에 들어온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할 일이야. 다른 집 같았으면 받아주지도 않았을걸? 그 나이. 수정의 나이를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59이라는 나이가 결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의미였죠. 수정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군다나 애도 없는 몸으로 시집와서 대를 이을 수도 없잖아. 그런 주제에 목소리를 높인다고? 이 말은 수정에게 치명타였습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이 평생의 한이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모욕적으로 언급하다니.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시아버지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했죠. 우리 집 며느리가 되고 싶으면 그에 걸맞는 자세를 보여야지. 이런 식으로 대들면서 어떻게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는 거야? 대들다. 또 다른 모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수정은 단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척들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벌써 왔나? 시어머니가 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정 씨, 빨리 부엌으로 들어가서 음식 준비해. 그리고 친척들한테는 인사만 간단히 하고 나오지 마. 수정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취급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뭐 하고 있어? 빨리 가라고. 시아버지가 호통을 쳤습니다. 수정은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면서 수정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런 결혼 생활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첫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매일매일이 굴욕과 참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배제되어야 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정 씨, 밥 차려. 네, 바로 하겠습니다. 수정은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려 거실로 나가는데 친척들이 수정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분이 태석이 새 부인? 나이가 제법 있어 보이네. 첫 부인보다는 못하지 않아? 속삭이는 소리였지만 수정의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비교당하고 평가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정이 밥상을 다 차리고 부엌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잠깐, 수정아. 네, 아버님. 여기 앉아. 시아버지가 가리킨 곳은 방 한구석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밥상 주위에 앉아 있는데 수정만 따로 떨어진 곳에 앉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기요, 왜 저만 따로?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시아버지의 호통에 수정은 할 수 없이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즐겁게 대화하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수정만은 소외된 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참, 수정 씨. 시아버지가 갑자기 수정을 불렀습니다. 이따가 설거지하고 뒷정리 다 해놔. 그리고 친척들 차비도 준비해둬야 하고 차비까지 수정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음식 준비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아버님, 차비는 좀 또 대들려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험악해졌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아버지 말에 토를 다나? 주제. 이 단어가 수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하인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뭔가 말을 좀 해주세요. 수정이 남편에게 절실한 눈빛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며 수정에게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정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이 집에서 자신은 정말 혼자였습니다. 수정아. 시어머니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되고 싶으면 제대로 배워야 해. 오늘 같은 일이 또 있으면 안 돼. 배워야 한다. 무엇을 더 배우라는 것일까요? 수정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이게 최선이야?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봐. 우리 집만 이렇게 못난 며느리를 뒀나? 못난 며느리. 이 말에 수정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참, 그리고 말이야. 시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명절 때마다 무릎 꿇고 차례 지내야 해.
그게 우리 집 전통이거든. 무릎 꿇고 차례 지내기. 이것은 수정에게는 너무 큰 굴욕이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좀. 뭐가 좀이야? 며느리가 시조 할아버지께 절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요즘? 요즘이 뭐가 중요해?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 집안이야. 전통? 또 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 보기에 이것은 전통이 아니라 단순한 권위주의였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감히 집안 전통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야? 시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당장 무릎 꿇어. 네.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이제는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굴욕으로,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빨리 꿇지 못해.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쫄깍. 시아버지의 손바닥이 수정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뺨을 맞은 수정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굴복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서려 있었죠.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뺨의 따가움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받을 수는 없다고.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는 차가운 미소였죠. 좋아요. 수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님. 그냥 혼잣말이에요. 수정은 여전히 그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진짜 가풍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뺨을 맞은 후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수정의 볼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김만수는 자신이 며느리를 때린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해 보이기까지 했죠. 이제야 정신이 들었나? 시아버지가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행동해야 하는 거야. 어른들께 대드는 게 어디 있어? 친척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수정을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시아버지에게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죠. 맞아요, 아버님. 큰댁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예의가 없어요. 시어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큰댁 며느리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20해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새로 들어온 수정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었죠. 그러게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작은댁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네 하나로 대답하는 게 며느리의 도리였어요. 수정은 이들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비웃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자신들도 똑같이 당했으면서 새로운 희생양을 만들어 자신들의 처지를 위로받으려는 모습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수정아. 시어머니 박순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 무릎 꿇고 사과하면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해줄게. 없었던 걸로 해준다. 마치 자신들이 큰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수정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어머님,
수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시아버지가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못 차리고 어른들께 말대꾸하고 집안 전통도 무시하고 이게 며느리가 할 일이야? 수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전통이 정확히 뭔가요? 뭐? 시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정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진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제 능력 범위에서 최선을 다했고요. 그런데 왜 제가 사과를 해야 하나요? 방 안의 분위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정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 태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수정아, 그만해. 괜한 말하지 말고. 괜한 말이요? 수정이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부인이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와서 괜한 말 하지 말라고요? 태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체면이 서지 않았던 것이죠. 수정아, 지금 이 상황을 모르겠어? 부모님 앞에서 이러면 어떻게 해? 그럼 당신은 언제까지 부모님 눈치만 볼 건가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58. 태석의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부모 앞에서는 철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디 있어? 우리 아들. 그 말에서 수정은 자신이 이 가족에서 얼마나 외부인 취급을 받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아버님, 수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집의 가족입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가족?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겨우 3달 살면서 벌써 가족이라고 생각해? 우리 집에 진짜 가족이 되려면 최소 몇 년은 걸려. 몇 년. 그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그 몇 년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하인처럼요? 하인? 하인이라니. 시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야. 우리 집안의 체면을 세워주고 어른들을 모시고 집안일을 돌보는 게 며느리의 역할이지. 수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인과 뭐가 다른가요?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독서를 퍼부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나이에 우리 집에 들어온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할 일이야. 다른 데서는 받아주지도 않을 나이잖아. 또 나이 이야기였습니다. 59이라는 나이가 마치 죄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수정은 치를 떨었습니다. 더군다나 애도 못 낳는 몸으로 시집와서 우리 집 때도 못 이어주면서 뭘 믿고 이렇게 대드는 거야? 대를 잇는다. 이 말이 수정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찔렀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도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이 평생의 한이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하다니.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죠. 어머님,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시어머니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집 규칙을 따라야지. 규칙. 수정은 그동안 그 규칙들을 들어보며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 식사 때마다 어른들이 다 드신 후에 식사하는 것. 설거지와 청소는 모두 며느리 몫인 것. 시댁 행사 때마다 모든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어른들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 수정아. 큰댁 며느리가 가르치듯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힘들었어. 하지만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인정받게 돼 있어. 지금처럼 대들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 참고 견디라. 20해를 그렇게 살아온 큰댁 며느리의 충고였습니다. 하지만 수정에게는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언니. 수정이 큰댁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20해 동안 그렇게 사셨나요? 계속 참기만 하면서. 큰댁 며느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의 지난 세월을 떠올린 것 같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숙명이야. 숙명? 수정은 이 단어가 싫었습니다. 왜 여자는, 며느리는 무조건 참아야 하는 숙명을 타고나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런 숙명 받아들일 수 없어요. 수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권리?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권리야? 며느리는 의무만 있는 거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이것이 이 집안이 생각하는 며느리의 위치였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뭘 하며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사는 거야. 시집 식구들을 위해 희생하고 어른들을 모시고 집안일을 돌보고. 그게 며느리의 삶이지. 희생? 또 다른 무거운 단어였습니다. 그럼 제 행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복? 시아버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행복이야? 시집 식구들이 잘 되는 게 며느리의 행복이지. 수정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들에게 며느리는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도구였습니다. 수정아, 그만해. 남편 태석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너무 나가지 마. 부모님도 너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나를 위해서. 수정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욕과 굴욕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벌어지는 일이 저를 위한 거라고? 그게 아니라. 태석이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 그도 부모님의 행동이 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온 그에게는 부모를 거스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수정이 남편에게 애타게 호소했습니다. 그럼 왜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저 혼자 당하게 놔두는 거예요? 태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여보, 제발. 됐어. 시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아들 괴롭히지 마. 태석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아들을 괴롭힌다. 수정이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조차 아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들한테 부모를 거스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불효자가 되라는 거야? 불효자. 이 집안에서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곧 불효였습니다. 설령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 해도 말이죠. 수정은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친척들도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수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겠어요.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시어머니가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러면 오늘 일은 용서해 줄게. 용서.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수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릎 꿇고 뭘 사과하라는 거예요? 뭘 사과하냐고? 어른들께 대든 것, 집안 체면 깎아내린 것, 우리 아들 곤란하게 만든 것.
시아버지가 하나하나 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 주제에 감히 어른들한테 대들었으니까. 며느리 주제에. 이 말이 수정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며느리면 어때서요?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사람? 시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야. 사람이기 전에 며느리지. 이 말에 수정의 마지막 이성마저 끊어졌습니다. 자신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수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놓인 밥상을 말이죠.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정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상 위에 국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정아, 뭐 하는 거야? 남편 태석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정은 국그릇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와장창.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그릇, 반찬그릇 하나씩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와장창, 와장창.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아버지가 벌벌 떨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밥상 자체를 뒤엎을 차례였습니다. 수정아, 정신 차려. 남편이 수정을 말리려 했지만 수정은 이미 밥상 한쪽 끝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시집 온 이유가 밥 차리라고 생각하세요? 수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죠. 진짜 가풍이 뭔지. 그리고 수정은 온 힘을 다해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와장창. 밥상이 뒤집히며 모든 음식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갈비찜, 나물, 전 모든 것이 바닥에 엉망으로 흩어졌습니다. 방 안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정은 뒤엎어진 밥상과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안동김씨 가풍이에요. 며느리를 하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가풍 말이에요. 와장창. 밥상이 뒤엎어진 후 방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갈비찜 국물이 바닥에 흘러내리고 나물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김수정은 그 한복판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시댁 식구들을 둘러봤습니다. 59살 여인의 눈에는 더 이상 굴복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냉정한 분노만이 서려 있었죠. 시아버지 김만수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감히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아버지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미쳤나? 정말 미쳤어. 시어머니 박순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수정을 가리켰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이런 짓을, 어떻게... 하지만 수정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이기까지 했죠. 왜 그러세요, 어머님? 수정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냐고? 지금 이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시어머니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밥상을 뒤엎고 음식을 다 버리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이야?
수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다고요? 그럼 며느리 뺨을 때리는 건 정상적인 일인가요? 이 말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해서. 제가 뭘 잘못했죠? 음식을 적게 차린 거? 어른들께 의견을 표현한 거? 아니면 며느리 주제에 사람 취급받으려고 한 거? 수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창처럼 시댁 식구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수정아. 남편 태석이 다급하게 달려와 수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수정은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수정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부모님께 사과드려. 사과요? 수정이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죠? 잘못한 건 저도 아니고 당신네 부모님인데요. 뭐라고? 시아버지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야? 네, 잘못하셨어요. 수정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셨잖아요. 이게 잘못이 아니면 뭐가 잘못인가요? 시댁 식구들은 수정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순종적이었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당당해지다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 지금 정말 미쳤구나. 시어머니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럼 며느리한테 사람 취급 안 하는 시어머니는 어디 있나요? 수정의 반박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수정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예가 된 건 아니에요. 노예. 이 단어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가 너를 노예 취급했다는 거야? 시아버지가 펄펄 뛰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너를 노예 취급했어? 그럼 뭐라고 부르죠? 수정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만 시키고 의견 표현할 권리도 주지 않고 가족 모임에서는 따로 떼어놓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하고 시댁 식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정이 말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 집 전통이니까. 시어머니가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전통이요? 수정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전통인가요? 괴롭힌다니. 우리가 언제 너를 괴롭혔어? 그럼 지금까지 하신 일들이 괴롭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뺨을 때린 것도 괴롭힘이 아니고요? 시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며느리를 때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큰댁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수정 씨, 너무 나가지 마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께 이렇게 대드는 건 아니죠. 언니. 수정이 큰댁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언니는 정말 괜찮으세요? 20해 동안 이런 식으로 사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큰댁 며느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숙명이잖아. 숙명이요? 수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그건 숙명이 아니라 포기예요. 언니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거라고요. 이 말에 큰댁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수정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수정이 다시 시댁 식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안동김씨 가풍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뭐긴 뭐야. 예의를 지키고 어른을 공경하고 가문의 체면을 세우는 거지.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가르침이야. 조상님들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요.
수정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조상님들이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뭐라고? 조상님들이 정말 며느리 뺨을 때리고 무릎 꿇려서 사과시키고 가족 모임에서 따돌리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시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상의 가르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만든 규칙을 조상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닌가요? 수정의 날카로운 지적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체면 얘기도 웃기네요. 수정이 계속했습니다. 진정한 가문의 체면이라는 건 가족 구성원을 모두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를 하인 취급하는 게 체면인가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인 취급이라니. 우리가 언제? 그럼 뭐라고 하죠? 저한테 의견 표현할 권리도 주지 않고 가족 모임에서 배제시키고 무조건 복종만 강요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정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작은 댁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 씨, 그래도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수정이 작은 댁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언니들은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왜 새로운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댁 며느리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언니들도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억울함을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 두 며느리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정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수정아. 남편 태석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이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돼. 돌이킬 수 없다고요? 수정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이야?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 편에 서준 적이 없어요. 부인이 모욕당하고 맞는데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부모님도 생각해야 하니까. 부모님만 생각하면 부인은 생각 안 해도 되나요? 수정의 질문에 태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58이에요. 언제까지 부모 눈치만 볼 건가요? 수정아,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당신은 남편이기 전에 아들이고 저는 부인이기 전에 며느리예요. 이게 이 집의 현실이잖아요. 태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정의 말이 모두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수정이 다시 시댁 식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정확히 뭔지 알겠어요. 뭐라고? 절대 복종이에요. 생각하지 말고 의견 표현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죠. 시아버지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 며느리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럼 저는 로봇인가요?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는? 감정? 생각?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감정이야? 시집 식구들 기분 맞춰주는 게 며느리의 감정이지. 이 말에 수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보여드리겠어요. 수정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안동김씨 가풍이 뭔지 말이에요. 그리고 수정은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가풍이에요. 갈비찜이 벽으로 튀었습니다. 며느리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가풍. 나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권위주의와 가부장제를 전통이라고 포장하는 가풍. 수정의 행동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시아버지가 소리쳤지만 수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풍이에요. 수정이 깨진 그릇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반항하면 뺨을 때리는 가풍. 그리고 그 조각을 벽에 던졌습니다. 수정아, 정말 그만해. 남편이 수정을 말리려 했지만 수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안동김 씨 가풍이 이거예요. 수정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짓밟고 모욕하고 굴복시키는 게 여러분의 전통이라고요. 방안이 완전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음식은 사방에 흩어져 있고 그릇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수정의 모습은 마치 복수의 여신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정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만든 폐허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죠? 수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할 수 있어요. 더 무섭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정은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손 대시면 그때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수정의 마지막 경고가 방 안에 울려 퍼진 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과 깨진 그릇들이 방금 일어난 일의 충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김만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수정을 노려봤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감히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너 정말.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수정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하시려는 거예요, 아버님? 수정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저한테 또 손을 대시려고요? 아니면 다른 협박을 하시려는 건가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그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박순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수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이런 짓을. 어머님. 수정이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이 말에 시어머니는 입술만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친척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수정이 친척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잖아요. 제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말이에요.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시댁의 행동이 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서서 말할 용기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말리지 않으셨을까요? 수정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제가 뺨을 맞을 때, 무릎 꿇으라는 강요를 받을 때 왜 아무도 말리지 않으셨죠? 친척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도 방관자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집안일이라서. 한 친척이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집안일이라고요? 수정이 비웃었습니다. 사람이 모욕당하고 맞는 게 그냥 집안일인가요? 그럼 제가 지금 한 것도 집안일이겠네요. 친척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큰댁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수정 씨, 이제 그만. 언니. 수정이 큰댁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언니는 정말 이 상황을 제가 잘못 만든 거라고 생각하세요? 큰댁 며느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정의 행동이 이해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니도 20해 동안 참으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수정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던가요?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았나요? 큰댁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정의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수정아, 남편 태석이 다시 나섰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하자. 이러면 우리 모두 힘들어져. 힘들어진다고요? 수정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힘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모른 척 했잖아요. 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정말로요? 수정이 한 걸음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저를 보호해야 할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제 편에 서준 적이 없어요. 태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때렸을 때 당신은 뭘 했나요?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었잖아요. 수정아,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들을 말 없어요. 수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다는 거야? 태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정은 대답하지 않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만든 폐허, 그리고 당황해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수정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시작에 불과해요. 무슨 말이야?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보여드리겠다는 뜻이에요. 수정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순종적인 며느리, 말 잘 듣는 며느리로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시어머니가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할 거예요. 수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뜻대로,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듯이 말이에요. 시댁 식구들은 수정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순종적이었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변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수정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여러분께 요구할 게 있어요. 요구? 시아버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무슨 요구야? 왜 안 되나요? 수정이 당당하게 반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계속 요구해 왔잖아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행동해라. 그럼 저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시댁 식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 요구예요. 수정이 손가락을 하나씩 세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존중해 주세요.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존중?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존중하라고? 왜 안 되나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요. 수정의 당당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번째 요구예요. 수정이 계속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저를 따로 떼어놓지 마세요. 저도 이 집 가족이니까요. 세 번째는 제 의견을 들어주세요.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지 말고요. 시댁 식구들은 수정의 요구를 들으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시댁에 조건을 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수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무릎 꿇으라는 강요도 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아버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왜요? 수정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 중에 이상한 게 있나요? 존중받고 가족으로 대우받고 의견을 들어달라는 게 이상한 요구인가요? 시댁 식구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정의 요구가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수정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저도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요? 수정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에요. 거래 제한이에요. 서로 존중하자는 거죠. 거래라니. 시아버지가 분노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시댁과 거래를 하겠다고? 왜 안 되나요? 결혼이라는 것도 일종의 거래 아닌가요? 수정의 말에 시댁 식구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노예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는 게 가족 아닌가요? 그 순간 작은 댁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작은 댁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왜 계속 참기만 해야 하는지. 작은 댁 며느리의 말에 큰 댁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들이 한 목소리로 수정의 편을 드는 것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너희들까지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어머님, 큰댁 며느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희도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다고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정은 이 광경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며느리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결정하세요. 수정이 시댁 식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 요구를 받아들이실 건지 아니면 계속 대립할 건지. 시댁 식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수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수정은 폐허가 된 방을 천천히 둘러본 후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시댁 식구들과 친척들은 말을 잃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